알츠하이머의 증가, 늘어나는 우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을 크게 걱정시키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사례의 증가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질병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우리 중 일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제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배운 대로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주로 우리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의 평생 동반자인 놀라운 기계, 우리의 뇌가 고장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녹슬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지며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 소중한 친구 정숙 씨가 처음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이웃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죠. 우리 모두 웃으며 그저 산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는 50년 넘게 다녔던 교회 가는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와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의사들은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병률과 같은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한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약 600만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큰 도시 전체 인구가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들은 이 숫자가 205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하여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300만 명이라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중국에 대해 들어보세요. 그곳의 숫자는 훨씬 더 큽니다. 이미 1000만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고 2050년에는 4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이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면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의사들은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더 오래 살면서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인생을 더 오래 즐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오래 사는 것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경주와 같습니다. 트랙에 오래 머물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우리 길에 놓인 아주 큰 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병원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이 증가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머리 위에 어두운 구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것은 우리가 아직 알츠하이머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질병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치 물 한 컵으로 화재를 진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전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잘 준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옛말에 지식은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경우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는 큰 도전이지만 함께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인생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왔지 않나요? 다음 장에서는 알츠하이머와 몇 년째 싸우고 있는 제 친구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의 이야기, 알츠하이머와의 여정.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 친구 영호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이 알츠하이머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씨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달 기울 때 일어나 불평 없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활짝 웃는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항상 농담을 하거나 이웃을 돕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그는 교회 축제에서 만난 이후로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모든 것은 약 10년 전 영호 씨가 75세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도구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손주들의 이름을 혼동하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산만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가끔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의 아내인 미영 씨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빵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었다고요. 그 도시의 모든 골목을 손바닥 보듯 잘 알던 그가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를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후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던 그 단어를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마치 세상이 우리 위로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강하고 독립적이던 영호 씨가 이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적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영호 씨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란에 대해 농담을 하며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잘 알았기에 그의 눈에 있는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조금씩 자신의 일부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영호 씨는 혼자서 옷을 입는 방법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가 미영 씨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 조각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날이 있습니다. 영호 씨의 생일이었고 모든 가족이 모여 축하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지만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손자가 그를 안으러 갔을 때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그 후의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호 씨 가족의 사랑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영 씨는 모든 인내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돕고 손주들까지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그저 그의 손을 잡아주는 등 참여했습니다. 영호 씨를 지켜보면서 배운 한 가지는 마음이 기억할 때 마음도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미영 씨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노래를 들을 때 발로 리듬을 맞추곤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강한 바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우는 것처럼 기억을 지워가는 잔인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어떤 흔적은 너무 깊어서 이 질병조차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랑, 친절, 가장 강한 감정들, 이것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긴 여정이며 종종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지원으로 가득 찬 순간들도 있습니다. 김영수 씨의 아들들도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한때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강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가장 단순한 일에도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열하여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김영수 씨의 가족이 한 아름다운 일 중 하나는 추억 앨범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사진들을 모으고 김영수 씨가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적어두고 그에게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했습니다. 좋은 날에는 함께 앉아 이 앨범을 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김영수 씨가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영수 씨는 2년 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8년간 알츠하이머와 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한때 그토록 빛났던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족들은 그 곁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장례식은 슬픔과 축하가 뒤섞인 자리였습니다. 물론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도 있었지만 그가 살아온 삶, 남긴 사랑, 그리고 그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를 알았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추억들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수백만 명의 김영수 씨들이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고 수백만 명의 박지선 씨들이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는 힘든 싸움이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알츠하이머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때로는 간단한 방문 대화 또는 돌보는 사람이 잠시 쉴 수 있도록 환자와 몇 시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알츠하이머 진단 뒤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줄 사랑과 받을 사랑이 있는 사람, 끝까지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주제이지만 제가 손주들에게 설명하듯이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알츠하이머의 원인, 뇌의 미스터리 풀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똑똑한 의사들조차도 아직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손주들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길과 건물,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각 부분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지역은 우리의 기억을 보관하고, 다른 지역은 우리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또 다른 지역은 우리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알츠하이머가 이 도시를 강타하는 매우 강한 폭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폭풍이 약해서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마도 지붕에서 한두 개의 기와가 떨어지거나 거리 표지판이 비뚤어질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병의 초기에 경험하는 작은 망각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폭풍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전체 거리가 막히기 시작하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뇌 도시의 중요한 부분들을 파괴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 이 플라크들을 우리의 뇌 도시 거리에 쌓이는 쓰레기 더미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쓰레기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우리의 뇌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시의 청소부들이 일을 멈춘 것과 같습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여 거리를 막고 교통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에서 이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청소부 파업이 있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며칠 만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거리를 걷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합니다. 신경섬유 얽힘. 이제 신경섬유 얽힘을 우리 뇌도시의 가로등 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들은 타우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 기둥들이 잘 정렬되어 거리를 밝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에서는 이 기둥들이 구부러지고 서로 얽히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매듭을 형성하고 모두 비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거리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길을 잃고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이웃 안철수 씨는 전기기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전선이 모두 얽혀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 이러한 얽힘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플라크와 얽힘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아직도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큰 질문입니다. 그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노인들 사이에서 많은 사례를 보는 이유입니다. 유전. 때때로 알츠하이머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 병에 걸렸다면 당신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할머니의 케이크 레시피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행히도 우리가 물려받고 싶지 않은 레시피입니다. 생활 방식, 우리가 사는 방식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교육과 정신활동, 흥미롭게도 더 많이 공부하고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사람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것 배우기 등은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마치 공부와 정신활동이 뇌에 대한 일종의 백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항상 얘들아, 공부해라.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녀의 말씀이 여러 면에서 옳았던 것 같습니다. 뇌외상,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은 사람들도 나중에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위험 요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 어느 것도 없다고 해서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복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당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알츠하이머가 복잡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의 조합에 의해 발생할 것입니다. 답답하죠?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왜 아직 치료법을 찾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알츠하이머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원인뿐만 아니라 치료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뇌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우리의 뇌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알츠하이머 예방하기, 우리의 소중한 뇌를 돌보는 법. 여러분, 이제 알츠하이머가 무엇이고 무엇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의 뇌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뇌는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젊었을 때는 뇌 건강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장과 뼈에 대해 걱정했지만 뇌요? 그것은 스스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의 다른 부분만큼이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의사들로부터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몇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움직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아요. 때때로 여기저기 아프지만 운동은 우리가 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라고 믿으세요. 제 이웃 최영희 씨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은퇴 후 매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날 85세의 나이에 그녀는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언젠가 제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김영수 씨, 이렇게 머리가 맑았던 적이 없어요. 이제는 심지어 낱말 퍼즐도 풀 수 있어요. 의사들은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 춤, 심지어 정원 가꾸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음식, 맛있는 식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단지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저는 내가 지중해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식단은 기본적으로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을 더 많이 먹는 것입니다. 제 딸이 식단에 생선을 더 많이 넣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정어리와 연어를 좋아하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것이 들어있어 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특히 블루베리, 블랙베리, 포도와 같은 검은색 과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손자는 이것들이 뇌의 슈퍼히어로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잘 주무세요, 여러분. 수면이요. 젊을 때는 종종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밤의 수면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의 뇌는 대청소를 하며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합니다. 친구 박철수 씨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 7-8시간의 수면을 소중히 여깁시다. 이것은 뇌의 진정한 젊음의 묘약입니다.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세요. 전에 언급했던 제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항상 마음은 칼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씀이 맞았네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낱말 퍼즐을 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70세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우스는 마치 생명체 같았어요. 하지만 인내와 끈기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뭐라고요? 지금은 20년 전보다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우정을 키우세요. 여러분, 우정과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하고 웃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뇌에 매우 좋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여 고스톱을 치는 모임이 있습니다. 때때로 게임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함께 웃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뇌에도 소중합니다. 과학자들은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말합니다. 마치 매번의 대화, 매번의 웃음이 뇌의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현대의 이 악.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뇌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약간의 코르티솔은 정상이고 심지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도한 코르티솔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식물을 돌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원에서 장미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모든 문제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단순히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심장을 돌보면 뇌도 돌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장에 좋은 것이 뇌에도 좋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병, 이 모든 것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가 지시한 대로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뇌를 돌보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뇌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는 60대 이후에 더 잘 관리하기 시작했고 매일 그 차이를 느낍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알츠하이머의 초기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민감한 주제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더 일찍 발견할수록 더 빨리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알츠하이머의 초기 징후 인식하기. 친절한 가이드 여러분, 이제 조금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초기 징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조금 무서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식은 힘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가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유명 배우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때때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망각이 일상생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의사들과의 대화와 알츠하이머 환자인 친구들과 가족들을 돌보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의 초기 징후일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억력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눈치채는 신호는 최근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지만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미영 씨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항상 모든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약속과 전날 나눴던 대화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주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 수립이나 문제 해결의 어려움, 또 다른 징후는 숫자를 다루거나 계획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가계부를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산 관리나 오랫동안 알고 있던 요리법을 따르는데 문제를 겪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 정우 씨는 회계사였고 온 가족의 세금 신고를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계산에 여러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익숙한 작업 완료의 어려움, 매일 하던 일상적인 작업, 예를 들어 식사 준비나 수년간 해왔던 카드게임의 규칙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동서 영희 씨는 항상 손맛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유명한 콩설기를 만드는 도중에 갑자기 멈춰서서 재료들을 바라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혼란.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시간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민수 씨가 빵집에서 돌아오다 길을 잃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는 5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시각 및 공간 지각 문제. 일부 사람들은 읽기, 거리 판단, 색상이나 대비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운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사촌 지영 씨는 항상 자신감 있는 운전자였지만 주차하거나 교통 상황에서 거리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하기나 글쓰기의 어려움. 알츠하이머 환자는 대화를 따라가거나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멈춰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를 수 있으며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 창호 씨는 항상 타고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마치 생각의 실마리를 잃은 것처럼 문장 중간에 멈추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상적인 물건에 대해 잘못된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시계를 시간 표시기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물건을 잘못된 장소에 두기. 우리 모두 때때로 열쇠를 잘못된 장소에 둡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는 물건을 완전히 엉뚱한 곳에 두고 나중에 그것을 찾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누나가 한 번은 TV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웠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자 우리는 그것이 경고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판단력 저하. 알츠하이머 환자는 판단력이나 의사결정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아했던 경숙 씨가 한여름 더운 날 무거운 코트를 입고 일요일 미사에 나타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녀의 딸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이나 사회 활동에서의 철수. 알츠하이머 환자는 취미, 업무 프로젝트 또는 사회 활동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팀을 따라가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상훈 씨는 항상 파티의 중심이었지만 초대를 거절하고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분과 성격의 변화, 알츠하이머 환자는 기분과 성격에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편안한 환경을 벗어났을 때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미숙은 항상 너무나 다정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유로 분노 폭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제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징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알츠하이머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일 수 있거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징후 중 여러 가지를 발견한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자신에게서 이러한 징후 중 일부를 발견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것은 단지 제가 복용하고 있던 약의 부작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물 조정 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기 진단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그 보호자의 치료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 사랑, 그리고 지원이 있다면 여러 해 동안 잘 살면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여정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배움의 순간으로 가득 찬 여정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알츠하이머 환자 돌보기, 사랑과 인내의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인정하건대 조금은 어려운 장에 도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힘을 요구하는 여정이지만 동시에 깊은 유대감과 배움의 순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미숙이 진단을 받은 후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과 친구들,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과 확립하기 제가 배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과를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 때 더 안전하고 덜 혼란스러워합니다. 미숙과 함께 우리는 일일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가족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이 일과는 그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작업 단순화하기,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간단한 작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활동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숙이 옷을 입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많은 단추나 지퍼가 있는 옷을 더 입기 쉬운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욕실에서는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색깔 있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의사소통 유지하기. 알츠하이머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고 짧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며 눈을 마주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미숙이는 자신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측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를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포옹이나 손을 잡는 것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립성 장려하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가능한 한 독립성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가장 진행된 단계에서도 저는 항상 미숙이를 작은 일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냅킨을 접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일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일들을 완수했을 때 그녀 얼굴에 떠오르는 만족스러운 미소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안전 유지하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볼 때
안전은 지속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의 안전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느슨한 러그를 치웠으며 약품이나 청소용품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미숙이가 길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신원 확인 팔찌를 착용시켰습니다. 신체 건강 관리하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식사나 물 마시기, 약 복용을 잊을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숙이의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항상 그녀가 잘 먹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의사진료도 유지했습니다. 정신자극하기 알츠하이머가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환자의 정신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숙이와 함께 우리는 간단한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옛날 사진을 보며 과거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았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행동 변화에 대처하기 알츠하이머는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초조해지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병의 일부이며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숙이가 초조해질 때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손주들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활동이었죠. 종종 가장 좋은 접근법은 단순히 그녀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논쟁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 관리하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돌보미들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했지만 곧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돌보미 지원 그룹에 참여하며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알츠하이머는 힘든 여정이지만 기쁨과 연결, 심지어 웃음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던 미숙이가 갑자기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춤추곤 했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어느 오후가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수년 전에 알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고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장기 요양, 법적 및 재정적 문제,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대한 희망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병의 초기 단계에서 미숙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숙이를 돌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초조해하는 가장 힘든 날에도 저는 우리의 사랑과 함께 나눈 모든 세월을 기억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을 앗아갈 수 있지만 사랑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계속해 나갈 힘을 줍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압도당하고 슬프고 심지어 화가 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연결의 순간들, 예상치 못한 웃음, 그리고 너무나 강렬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사 지원 그룹 그리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놀라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은 날들에도 여러분의 존재와 돌봄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최신 연구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과학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매일 이 질병을 더 잘 이해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치료법을 찾는 데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희망의 메시지와 특별한 부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학습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질병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지식은 알츠하이머에 대항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매일 진보하고 있으며 저는 곧 더 나은 치료법이 그리고 어쩌면 완치법까지도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인내 그리고 돌봄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길에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낯선 사람이든 약간의 이해와 친절함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또는 이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소중하며 다른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대해 더 배우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알츠하이머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우리 사회는 이 질병에 더 잘 대처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어둠 속의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공유할수록 그 빛은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알츠하이머가 더 이상 무서운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치료하고 어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알츠하이머가 더 이상 무서운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치료하고 어쩌면 언젠가는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은 어떤 질병보다도 강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알츠하이머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매일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작은 승리와 행복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알츠하이머와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해 그리고 지지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알츠하이머 연구와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에 대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과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알츠하이머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츠하이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